30년간 지켜온 비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의 손에 말이죠. 경상북도 안동의 한 전통가옥. 장독대가 줄지어 선 마당에서 70대 박순덕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빈 항아리를 쓰다듬고 있다. 내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술 비법을 왜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맡겼을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박순덕, 25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45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 시어머니 김복순으로부터 배운 전통주 비법은 그녀의 전부였다. 매년 가을 햅쌀로 빚는 안동소주. 그 맛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순덕아, 이 술은 그냥 술이 아니야.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혼이 담긴 거란다. 40년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순덕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아들 박민호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호야, 엄마가 빚는 이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야.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지켜온 우리 가문의 자랑이란다. 하지만 아들은 관심이 없었다. 서울로 나가 IT 회사에 다니며 현대적인 삶을 살겠다고 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며느리 이미영이 있었으니까. 3년 전 서울에서 내려온 며느리 이미영. 35의 그녀는 처음부터 달랐다. 어머니, 이 전통주 정말 대단하시네요. 꼭 배워보고 싶어요. 순덕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한마디였다. 아들도 손자도 관심 없어 하는 전통주의 며느리가 이렇게 열정을 보이다니. 순덕이는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미영아, 정말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귀찮아 하던데.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전통은 지켜나가야죠. 제가 꼭 배워서 다음 세대에 전해드릴게요. 그날부터 이미영은 시어머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독대를 돌보고 쌀을 씻고 누룩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열심히 배웠다. 2년이 흘렀다. 이미영의 실력은 나날이 늘었다. 미영아, 이제 내가 빚은 술이 내 것과 거의 똑같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순덕이는 이미영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30년 숙성된 모주 관리법부터 온도와 습도 조절하는 비법까지, 특히 그 비밀의 재료에 대해서도. 미영아, 이건 정말 비밀인데. 우리 술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뭔가요, 어머니? 장독대 뒤편에 있는 오래된 우물물을 써야 해. 그것도 새벽 4시에만 길어야 하고. 새벽 4시요? 응. 그때 물이 가장 깨끗하고 기운이 살아있거든. 그리고 이 물에 우리 집 뒷산에서 나는 특별한 약초를 우려내야 해. 이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어떤 약초요? 삼지구 엽초야. 하지만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꼭 음력 보름날 따온 것만 써야 해. 순덕이는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30년간 혼자만 알고 있던 모든 비밀을. 올해 봄이었다. 순덕이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은 어머니, 이미영이 119를 불렀고 순덕이는 병원에 실려갔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한 달간 입원해야 했다. 미영아, 미안하다. 술 빚을 시기인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순덕이는 안심했다. 이미영이라면
자신만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한 달 후 퇴원한 순덕이가 본 것은 예상과 다른 모습이었다. 장독대에 낯선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것도 20개나. 미영아, 이게 뭐니? 아, 어머니. 어머니께서 입원하신 동안 제가 술을 더 많이 빚었어요. 요즘 전통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주문? 네, 인터넷에 올렸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이번 달에만 벌써 50만 원어치나 팔렸어요. 순덕이는 당황했다. 자신이 30년간 가족들만을 위해 빚었던 술을 파는 것이 왠지 어색했다. 미영아, 우리 술은 파는 술이 아니었는데. 어머니, 요즘엔 이런 전통을 지키려면 수익도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이미영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순덕이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어머님, 서울에서 전통주 축제에 참가하자는 제안이 왔어요. 축제? 네, 우리 술로 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요. 축제는 대성공이었다. 순덕이네 전통주는 최우수상을 받았고 방송에까지 나왔다. 그날 밤 이미영이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집에서만 빚기엔 한계가 있어요. 사업? 네, 작은 공장을 차려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 비법은 그대로 지키고요.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다. 미영아, 그건 아니야. 우리 술은 정성으로 빚는 거지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며칠 후 순덕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이미영이 장독대에서 무언가를 몰래 옮기고 있었다. 미영아, 뭐 하는 거니? 깜짝 놀란 이미영이 돌아봤다. 아, 어머니. 그냥 항아리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이의 눈에는 이미영이 30년 숙성된 귀한 모주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보였다. 미영아, 그 항아리는 왜 옮기는 거니? 그냥 햇볕이 너무 강해서요. 그늘진 곳으로 옮기려고요. 이상했다. 그 자리는 30년간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는 곳이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 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3일 정도 다녀올게요. 갑자기?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이미영이 떠난 후 순덕이는 장독대를 확인해 봤다. 가장 소중한 30년 모주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 순덕이의 손이 떨렸다. 30년간 정성스럽게 키워온 모주가 사라진 것이다. 이럴 수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이었다. 이미영의 방에서 발견한 서류들. 그 안에는 박순덕표 전통주 상표 등록 출원서가 들어 있었다. 신청인 이미영. 순덕이는 눈앞이 캄캄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상표를 며느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려 한 것이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할머니, 저 서윤이에요. 서윤. 순덕이의 친정 조카딸이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윤이야. 할머니, 혹시 이미영 언니가 할머니 이름으로 뭔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할머니 성함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박순덕 전통주라는 이름으로요. 순덕이는 말문이 막혔다. 3일 후 이미영이 돌아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함께였다.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들은 투자회사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투자회사? 네, 저희 전통주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세요. 순덕이는 당황했다. 언제부터 저희 사업이 된 것인가? 투자회사 직원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박순덕 사장님. 저희는 이미영 대표님을 통해 사장님의 훌륭한 전통주에 대해 들었습니다. 대표님? 순덕이가 이미영을 쳐다봤다. 이미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사업을 하려면 누군가는 대표를 해야 하잖아요. 제가 젊으니까 일단 제가 대표로. 미영아, 잠깐만. 순덕이가 손을 들었다. 이분들, 죄송하지만 오늘은 곤란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투자회사 직원들이 돌아간 후 이미영이 폭발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좋은 기회였는데. 미영아, 우리가 언제 사업하기로 했니?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전통주 축제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사업하자고 한 적 없다. 순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30년 모주는 어디 갔니? 이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너 서울 간 사이에 없어졌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술은 내 자식이야. 30년을 키워온 내 자식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믿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배울 때 했던 그 다짐들이 생각났다. 순덕아, 이 술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거란다. 나도 시어머니께 똑같이 약속했었다. 이 전통을 소중히 지키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받았는데. 어머니, 제가 꼭 지켜나갈게요. 거짓말이었구나. 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시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45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는 이미영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미영아, 솔직히 말해라. 30년 모주 어디 갔니? 이미영이 한참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서울에 가져갔어요. 뭐하러? 샘플로. 투자회사에서 맛을 보고 싶어 해서.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다가 아니지? 이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분석도 했어요. 분석? 성분 분석이요.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어떤 비율인지. 순덕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너는 내 비법을 훔쳐간 거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서윤이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이미영 언니가 만든 술이요. 가짜예요. 뭐라고?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할머니가 만든 것과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공장에서 만든 희석식 소주에 향료만 첨가한 수준이에요. 순덕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정말이니? 네, 확실해요. 이미영 언니가 할머니 비법을 분석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재현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비슷한 맛만 내려고 인공 첨가물을 넣은 거죠. 그날 저녁 이미영이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다.
미영아, 내가 만든 술 말이야. 그게 진짜니? 이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 너는 내 술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 이미영이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났다. 할머니, 밝은 목소리와 함께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뛰어들어왔다. 서윤아, 순덕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웃음이 떠올랐다. 서윤이 순덕이를 꼭 안았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윤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미영이 서윤을 바라봤다. 이분이 내 친정 조카딸이야. 서울에서 변호사 일하고 있어. 서윤이 말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순덕이의 눈이 반짝였다. 윤아, 너도? 네, 사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술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전통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며칠 후 순덕이와 서윤은 이미영의 방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병원 진단서와 고지서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서윤이 진단서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췌장암 말기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거야? 이미영 언니 어머니요. 그리고 이 고지서는 서윤이 다른 서류들을 펼쳤다. 치료비 고지서인데 한 달에 500만 원씩이에요. 벌써 6개월째고요. 순덕이는 말을 잃었다. 그럼 미영이가, 네, 언니가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 같아요. 서윤이 더 깊이 찾아보니 대출 서류들도 나왔다. 할머니, 여기 있는 대출 잔액을 보세요.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네, 그것도 고금리 대출이에요. 한 달 이자만 300만 원이 넘어요. 순덕이는 충격에 주저앉았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3일 후 이미영이 돌아왔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미영아, 순덕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는 어떠시니? 이미영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어젯밤에 이미영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못난 딸이라서 치료비도 제대로 못 마련해 드려서. 순덕이의 가슴이 아팠다. 미영아,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빚은 빚대로 있고 이제 아버지 혼자 남으시고. 이미영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순덕이는 며느리 곁에 앉았다. 미영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떻게 말씀드려요? 돈 달라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도와주셨을까요? 물론이지. 순덕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미영아, 너는 내 며느리야.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다. 미영아, 내가 만든 술이 가짜였다는 거 너도 알고 있었지? 네. 아무리 해도 어머니 맛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첨가물을. 미안해. 예. 내가 너무 조급하게 했구나. 진짜 비법을 가르쳐 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서둘렀어요. 정성스럽게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순덕이가 서윤을 바라봤다. 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 저는 언니를 이해해요. 가족이 아프면 무엇이든 하게 되죠. 서윤이 이미영에게 말했다. 언니,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정직하게 해야 해요. 네. 가짜 술 파신 것들 다 환불해 드려야 해요. 이미영의 얼굴이 또 창백해졌다. 그럼 빚이. 그건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순덕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미영아, 너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가족끼리 뭘 따져.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먼저 이미영이 판매한 가짜 술들을 모두 회수하고 환불해 주었다. 서윤이 법적 절차를 도와주었고 순덕이는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서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미영아, 이런 때 쓰라고 모아둔 돈이야. 그리고 순덕이는 이미영에게 제안했다. 미영아, 이제 진짜로 배워볼래? 네, 내 진짜 비법을.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이미영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다. 정말 괜찮을까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뭘까요? 절대로 서두르면 안 돼. 그리고 돈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리고 윤희와 함께 배워야 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같이 해요. 제대로 된 후계자가 되어봐요. 이미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순덕이의 진짜 전수가 시작되었다. 자, 이제 진짜 비법을 가르쳐 줄게. 순덕이는 두 사람을 뒷산으로 데리고 갔다. 봐라, 이 나무. 한 그루의 오래된 참나무를 가리켰다. 이게 뭐가 특별한가요? 서윤이 물었다. 이 나무는 300년이 넘었어. 그리고 이 나무 밑에 특별한 물이 나와. 순덕이는 나무 뒤편으로 가서 낡은 덮개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 작은 샘이 있었다. 이 물이야말로 우리 술의 진짜 비밀이야. 와, 두 사람이 감탄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미영이 물었다. 미영아, 이런 비밀은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전해주는 거야. 순덕이가 물을 한 모금 떠서 맛봤다. 이 물은 철분과 미네랄이 풍부해. 그리고 300년 된 나무 뿌리를 거쳐 나오는 물이라 특별한 기운이 있어. 며칠 후 순덕이는 두 사람에게 삼지구엽초 재배법을 가르쳤다. 봐라, 이 흙을 만드는 데만 3년이 걸렸어. 3년이요? 응. 30년 된 술지개미를 1년 동안 발효시키고 그 다음 2년 동안 특별한 거름과 섞어서 숙성시킨 거야. 서윤이 흙을 만져보며 말했다. 할머니, 이 정도로 정성을 들이시는 분은 정말 드물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좋은 술이 나와. 순덕이가 씨앗을 심으며 말했다. 윤아, 미영아, 이제 알겠지? 왜 내 술을 똑같이 만들 수 없었는지. 네. 이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결과만 보려고 했어요. 이런 과정들의 소중함을 몰랐고요. 맞아. 술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담아서 기다리는 거야. 1년이 지났다. 이미영은 이제 순덕이만큼 좋은 술을 빚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직 30년 숙성의 깊이는 없지만 정성만큼은 뒤지지 않았다. 서윤도 마찬가지였다. 휴직 기간을 연장해서 2년째 배우고 있었는데 빠른 이해력으로 금세 실력을 늘렸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심이시겠어요. 서윤이 말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안심이야. 순덕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있어서 우리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야. 이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니? 제가 만든 술, 이번에는 정말 팔아도 될까요? 순덕이와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이미영을 봤다. 미영아, 또 돈 생각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에는 다른 이유예요. 이미영이 설명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제가 만든 술을 마셔보시고는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세요. 그래. 네, 고향에서 마셨던 술 맛과 똑같다고. 그래서 조금씩 나눠드리고 싶어요. 순덕이가 미소를 지었다. 그거야 당연히 해야지. 2년이 지난 지금 순덕이네 전통주는 조용한 명성을 얻고 있었다. 대량 생산도 화려한 마케팅도 없었다. 하지만 진짜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났다. 이 술은 정말 다르다. 마시면 고향 생각이 난다. 정성이 느껴진다. 그날 밤 이미영이 말했다. 어머니, 서윤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민호가 귀국한대요. 순덕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우리 민호가? 네, 회사에서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며칠 후 민호가 집에 돌아왔다. 엄마, 아들아. 민호가 들어오더니 세 사람을 보고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그리고 미영아, 서윤아, 고마워. 너희가 엄마 곁에 있어줘서. 민호가 장독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나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순덕이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민호야, 넌 늦었어. 엄마. 대신 순덕이가 이미영과 서윤을 바라봤다. 이 아이들이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민호가 깜짝 놀랐다. 미영이가? 서윤이가? 응. 이제 이 아이들이 진짜 후계자야. 이미영이 민호에게 말했다. 오빠, 전통주는 정말 어려워요. 정성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알아. 그동안 지켜본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미영아. 너한테 모든 걸 맡기고. 괜찮아요, 오빠. 덕분에 저도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다. 오빠 정말 배우고 싶으시면 각오 단단히 하세요. 할머니만큼 엄격한 선생님은 없거든요. 순덕이가 네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었구나. 해가 저물어 간다. 나는 장독대 앞에 앉아 이 모든 일들을 되돌아본다. 3년 전만 해도 나는 혼자였다. 내 전통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함께 나눌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보라. 미영이는 내가 못다한 모성애까지 채워주었고 윤희는 내가 꿈꿔온 완벽한 후계자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늦었지만 민호도 돌아왔다. 시어머니,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45년 전 이 집에 처음 시집 와서 시어머니께 다짐했던 그 약속? 이제야 진짜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미영이를 보면서 느꼈다.
사람은 절망에 빠지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진심으로 품어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나도 똑같았으니까.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때로는 원망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나서야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있었다. 윤희를 보면서도 느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호, 내 아들이지만 가장 늦게 깨달은 아이.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30년 비법이 며느리의 탐욕으로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은 더 단단해졌다. 이제는 3명의 후계자가 있으니까. 아니, 사실은 탐욕이 아니었다. 절망이었다. 가족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다.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라면, 며느리라면, 가족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미영이는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나는 정말 마음이 평안하다. 내 술은 이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미영이와 윤희, 그리고 민호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을 통해서. 1년 후, 순덕이네 전통주는 농림부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조용히 정성스럽게 술을 빚고 있다. 마을에는 작은 전통주 박물관이 생겼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진짜 비법은 여전히 가족들만 알고 있다. 어느 가을날 새로 빚은 술을 맛보며 순덕이가 말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집 술 맛이 나는구나. 정말요? 이미영이 물었다. 응. 30년 전 시어머니가 빚어주신 그 맛이야. 서윤이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성공한 거네요. 성공? 순덕이가 되물었다.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상도 받고. 유나. 순덕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성공이 아니야. 그럼 뭐가 성공이에요? 이렇게 함께 앉아서 우리가 만든 술을 마시는 거야. 그리고 순덕이가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100년 후에도 누군가 우리 술을 빚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민호가 말했다. 엄마, 그럼 우리 아이들도 배워야겠네요. 당연하지. 이미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장독대에서 놀게 해야겠어요. 서윤도 말했다. 저도 결혼하면 아이한테 꼭 가르쳐 줄게요. 순덕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우리 전통은 영원히 이어질 거야. 해가 지고 달이 뜬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달빛에 반짝이고 집안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30년 비법은 이제 영원히 안전하다. 진짜 가족들의 손에서 말이다. 오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담고 싶었습니다. 이미영의 탐욕은 사실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고 순덕이의 배신감은 소통 부족에서 온 오해였습니다. 진정한 전통의 계승은 비법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시니어 세대가 가진 지혜와 경험이 젊은 세대와 만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면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